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실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소개해 볼까 해요. 물론 한국인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언어적 센스,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잘 알아듣지만 일반적으로 설명 없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며 어느 분들은 한국인들은 꼭 그걸 쓰더라 하는 단어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도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정말 재밌고 뜨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실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믹서기입니다. 믹스에 섞다라는 말을 활용해 우리는 믹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치만 사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믹서라는 말을 주로 음악 혹은 기계와 같은 주제에 자주 사용을 해요. 음식이나 주스 혹은 액체 등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들은 음식 혹은 음료를 혼합하다 혹은 섞는 도구를 말할 때에는 블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SNS. 코로나 사태에 들어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언택트 산업에 더욱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SNS는 사실 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소셜 미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단어가 길어진 느낌이라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어로 대화할 때는 신경 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 친구는 바로 나는 핸들이 고장나 네이턴 트럭. 우리에게 핸들하면 자동차 운전이 생각나지만 이들에게 핸들은 사실 문손잡이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들은 운전대를 이야기할 때 핸들이 아닌 steering wheel 혹은 wheel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the wheel이라 하면 운전석이 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연관 있는 단어 하나 소개해 볼게요. 띠띠빵빵, 바로 크락션입니다. 이 크락션은 실제 발음과는 참 먼 아이인데요. 여지껏 발음도 다르게 했고 실제로 이 단어 영어로 본 게 저도 최근입니다. 스펠링과 발음을 한번 보자면 클락슨. 이건 실제로 제가 이 말을 정말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이 크락션을 못 알아들어서 결국 몸의 대화를 해버렸죠. 제대로 발음했다면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크락션이 클락슨일 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쨌든 이들은 이것을 ho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경적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이 단어는 참 어색해서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단어를 알아도 빵빵 해봐, 크락션 울려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다는 뭐지? 그렇기에 말하고 싶을 때 잘 나오지 않는 문장 중 하나이기에 한 문장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honk your horn. 약간 라임도 있는 것 같고 하니 몇 번 말해보면 쉽게 외워지실 거예요. 다음은 바로 오픈카. 개인적으로 아직도 입에 잘 붙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픈카는 완전 콩글리시고 영어로는 convertible car라고 부른답니다. convertible 이란 말은 형태나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지붕을 접었다 펴서 형태를 바꾸기에 이렇게 부른답니다. 참고로 침대 소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convertible sofa라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평생 친해질 수 없는 친구인 모닝콜입니다. 모닝콜은 제가 영국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호텔에서 숙박을 할 때 이게 맞나? 하면서 썼지만 역시나 아니었던 단어였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어색한 단어 혹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뭐뭐 말하는 거지? 하면서 상대 외국인이 맞아, 그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 또한 정확히 Could you please do a morning call for me in the morning? 이라 하자 데스크 직원이 Sure, you mean wake up call, right?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thanks를 말했죠. 이건 정말 저한테 유용했던 단어였어요. 어쨌든 다음 단어는 바로 에어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은 바로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이런 말들은 신경을 안 쓰면 꼭 두 번 말하게 되는데 그게 싫어서 저는 좀 신경을 써서 사용해요. 다음은 탤런트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시죠. 탤런트는 재능, 장기 혹은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는 연예인, 배우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이 탤런트 대신에 actor, actress 혹은 celebrity를 즐겨 사용합니다. 다음은 렌즈예요. 안경 대신 혹은 미용으로 사용하는 contact 렌즈인데요. 우리는 뒤에 말을 사용해 이것을 렌즈라 부릅니다. 물론 렌즈가 그 의미를 못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contact 렌즈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앞에 있는 contact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서 그냥 렌즈를 말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 합니다. 이제 10번째인가요? 10번째는 바로 개그맨. 개그 프로그램, 예능 채널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은 우리랑 일본 분들이 자주 쓰는 것 같네요. 개그는 실제 개그를 하는 행위, 농담, 익살로도 사용하지만 이들은 개그맨이 아닌 코미디언이라 이야기해요. 이번엔 서비스입니다. 보통 식당이나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직원분들이 서비스를 주시죠. 음식을 갖다 주면서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그치만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서비스라는 말 자체를 쉽게 듣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는 이들 말로는 on the house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서비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은 사실 레스토랑인데요. 키친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면 보통 요리가 준비되고 주방분이 배를 탕 치면서 Service please 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답니다. 그 다음은 학창시절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컨닝입니다. 컨닝은 한국말로 바꿔보자면 교활한 행위 혹은 교활한이라는 의미인데 물론 실제 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것도 교활한 행위죠. 그치만 이들은 그 행위를 속임수, 즉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는다 생각해서 cheating이라 이야기해요. 부정행위,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기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쓰는 치팅데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썬팅입니다. 보통 차 창문의 색을 어둡게 할 때 우리는 썬팅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치만 사실 이것은 콩글리시고 실제로는 틴팅 or window tinting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썬팅과 틴팅이 합쳐져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band 윤도현 밴드를 말하려 했다면 오케이. 하지만 다쳤을 때 필요한 그 밴드를 찾았다면 우리가 상표명으로 부르는 데일밴드인 이 밴드는 bandage라고 말해요.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의미가 너무 다르니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호치키스. 호치키스는 사실 스테이플러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앞서 말한 데일밴드와 일맥상통하게 굳어진 말이고 영어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복, 트레이닝 클로즈. 운동할 때나 집에서나 편의점 갈 때나 패션으로나 입는 이 트레이닝복은 사실 영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sweatsuit, tracksuit, joggingsuit, gymsuit와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난 미싱을 잘해. 저도 한때 패션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며 미싱을 인터넷으로 마구 찾았었더랬죠. 하지만 제가 찾던 미싱은 바로 sewing machine 이었어요. 다음은 바로 running machine. 이건 정말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수의 원어민들이 실조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웹상의 영어에서는 러닝 머신이라는 말을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통을 하면서는 트레드밀이 99% 사용되니 익혀두시면 좋아요. 헐랭, 벤츠가 이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벤츠를 그대로 썼다간 못 알아듣더라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콘택트 렌즈와 같은 맥락으로
벤츠의 full name은 Mercedes-Benz. 우리는 뒷말만을 끊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앞에 말을 따서 Mercedes라고 말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벤츠를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메르세데스 발음도 Mercedes 잘해야 알아들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는 좀 간단한 것들이라 영상이 더 길어지지 않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리모컨은 remote, 노트북은 랩탑. 아이쇼핑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쇼핑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 거리에서 하는 이 쇼핑은 윈도우 쇼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스장에 간다 혹은 헬스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짐을 간다 혹은 피트니스 센터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단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어가 실제 없는 것도 있지만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안녕.